자, 봅시다. 8번부터 네, B1이 4고요. 그 다음에 Bn은 등비입니다. 그리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수렴하고 그리고 구하라는 것도 당연히 챙겨야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거 이해원 3일차까지 다 완료하고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논술 보충 있으신 분들은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논술인데? 미쳤다고요?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시험이 아니잖아, 그지? 시험 시간에는 저번에 해설하신 것처럼 그냥 다음 문제 뭐가 나와 있는지 바로바로 보고 시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항상 모든 문제가 이런 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좀 방향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봐야겠다라는 가늠을 좀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B1이 4고요. 그 다음에 BN이 등비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BN이 지금 AN 곱하기 AN 플러스 3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죠. 이거랑 세트로 항상 뭐 많이 이야기해드렸지만 AN과 이웃하는 항 사이에 곱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웃하는 항 사이에 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두 칸 간격으로 그 다음에 등차가 되거나 등비가 되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변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등비라는 것은 결국 상수항이 없는 지수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는 한 칸 건너뛰면서 즉 두 칸 간격으로 등비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수열이 되겠죠. 누구냐면 AN이 과정은 얘를 정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죠. AN 플러스 1에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라고 했을 때 얘를 BN 플러스 1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했을 때 요게 지금 BN이다 이렇게 정리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자 곱해져 있을 땐 나누기라 했고 그 다음에 더해져 있을 때는 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가 날아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BN분의 BN 플러스 1이다라는 부분도 요거 정리했을 때 이 부분의 값은 공비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AN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AN 곱하기 공비와 같다 해서 얘는 한 칸씩 건너뛰면서 즉 두 칸 간격으로 공비를 가지게 되는 수열이 지금 A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게 AN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BN의 급수가 수렴한다. 이 조건을 챙길 건 수렴 조건이겠죠. 그래서 B1이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공비를 R이라 잡았을 때 이 R의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두 가지 상황 AN의 특징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BN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항사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나머지 조건을 봤을 때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공비 아래 뭐에 대한 걸 이 아래 부호에 대한 걸 설정을 해줘야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얘가 지금 두 칸 간격으로 등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항 번호가 4개씩 커지고 있잖아, 그치? 4개씩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공비를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죠?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래 공비를 BN의 공비를 아래가 잡았을 때 AN 자체는 한 칸씩 건너뛰면서 즉 두 칸 간격으로 공비가 R인 등비가 되는데 얘는 4칸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공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얘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얘는 한 칸 간격으로 두 칸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공비가 R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작에서 어떤 조건부터 먼저 쓰는 게 내가 좀 더 편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조건에서는 뭘 가져와야 되냐면 A의 세 번째 항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는 A의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뭐 둘 중에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식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다루기 편한 쪽부터 계산을 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이제 식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 절대값 bm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절대값 r 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니까 4 곱하기 절대값 r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a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는 공비 1 마이너스 r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게 a의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얘가 누구랑 같다 했냐면 마이너스 9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 분의,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항 쓰는 거죠. 얘는 첫 번째 항 붙여주시면 되겠고,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한 덩어리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때 첫 번째로 공비에 대한 무엇을 정리하자? 부호에 대한 걸 정리하자 라고 봤을 때, 부호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정리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부호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여기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9니까 밑에다 따라 쓸게요. 오른쪽에다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분의 그리고 a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i의 값이 지금 뭐냐면 9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자, 이제 r의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다 했으니까 1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호는 반드시 플러스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항에 대한 부호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항은 반드시 뭘로 출발해야겠다? 플러스로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식과 함께 A1의 부호가 양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에서 부호도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자, 부호가 정해진 거는 등비급수에서는 항상 이 수렴하는 상태에서는 이 분모의 부호는 무조건 뭘로 제한되죠? 플러스로 무조건 제한되어 있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이 분모는 무조건 뭐다? 양수로 정해져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분자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여기 A 세 번째 항 제외하고 요 부분에서 이제 부호에 대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긴장이 됐지? 모르겠다. 뭐 때문인지. 떨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호에 대한 걸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진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1 마이너스 그냥 바로 쓰자. A의 첫 번째 항이 지금 양수인 상태야. 그지? 얘가 양수인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3이다 라고 하는 아이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공비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 표현 자체가 얘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R에 대한 부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절대값 R은 반드시 양수인 상태일 거야. 양수인데, 근데 지금 R을 곱해놨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A1이 양수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공비 R의 범위가 0보다 작다. 요걸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괜찮아? 네.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 부호를 찾아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식이 1 플러스 r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이다 라고 붙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뭐랑 같냐면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a1 곱하기 r 값이 마이너스 5다. 요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 두 마리가 얘랑도 뭐하다? 요거 두 개도 같다 라고 주시면 A1에 대한 부분은 약분이 가능하겠지. 괜찮나? 네,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식까지만 써드릴게요. 1 플러스 R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 곱하기 1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그 다음에 A1 곱하기 R인데, 얘가 마이너스 9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A1과 같다이니까 여기서 A1에 대한 거 약분시켜 주시면, 그러면 전부 다 R에 대한 형태로만 식이 표현이 되지. 요거 마무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다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어떻게 풀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좀 디자인을 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해. 그게 막혔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죠?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오늘 보는 모의고사는 이번에 뭐지? 아니, 이따 얘기해 줄게. 쉬는 시간 끝나고 얘기해 줄게. 10번. 이게 지금 녹화 중이라 말하기가 좀 그러네. 네, 10번에 y는 x제곱 이거랑 그 다음에 A점이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점 P가 3개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A가 6보다 크다. 자,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애냐. 자, P가 뭐냐면 P에서의 접선이 그 다음에 AP와 수직이다. 네. 자, 뭐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근선에 대한 형태와 그 다음에 이 대칭에 대한 거 이런 부분만 잘 따져도 사실상 제가 여러분이랑 수업하면서 이 분수함수를 미분해서 그리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분수함수는 그 한계가 좀 명확해야 특징적인 것들도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따져주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게 명확하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좀 힘들어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함수의 특징. 순서대로 항상 보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 먼저죠. 정의역. 그래서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 치역 반드시 판단해야 돼. 그래서 정의역은 지금 뭐가 되냐면 제한이 없어. 실수 전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역이죠. 자, 치역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존재합니까? 분수함수가 기본 점근선이 존재하죠. 그죠? 점근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점근선 제외하고 점근선 제외. 근데 이 점근선 제외한다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한 표현이야. 점근선이 있을 경우에 점근선을 본다는 건 맞는데 점근선을 무조건 만나면 안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에서 만나는 것들 많이 해봤잖아. 그지? 점근선이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선이 존재할 때 그걸 점차 가까워지는 선이다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수함수 같은 거 그릴 때 1차 함수랑 지수함수랑 곱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우리가 점근선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만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점근선이라 해서 무조건 안 만난다 이런 건 아니야. 대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에서는 무조건 안 만난다 뭐 이런 거겠죠. 치역은 x가 그래서 요거 이 치역의 역할은 사실상 분수함수에서는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실제로 치역이라 붙는 것은 극한에 대한 이야기죠. 극한. 그래서 얘는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에 대한 걸 다뤄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대칭성. 요거까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꼭 따져주셔야 되고 얘는 현재 대칭성을 고려했을 때 이 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즉 우함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우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극한도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만 조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 분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자 이것의 극한은 1인데 이거 그냥 1이다 라고 치우지 말라 그랬지. 그지? 1이라고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따지나 안 따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1인데 1보다 어떤 쪽에서 가는지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꼭 구분을 해주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위쪽에서 가까이 가는지 구분만 돼도 그래프의 형태가 바로 잡힌단 말이지. 즉 얘는 지금 이 K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수다라고 주고 있잖아. 그치? 양수니까 무한대로 가더라도 분모가 항상 뭐 한 거야? 조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어떤 쪽? 작은 쪽에 가까이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는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점근선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결국 얘는 어디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아래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형태다라고 봐주셔야겠다고. 그치? 그리고 자 우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어디에서 y축에서 무조건 극값을 가지게 되지. 그치? 그게 다야. 그래서 얘는 그려주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을 이게 안 그려보면 불안해서 미분을 다 하게 돼. 미분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어차피 이 문제를 풀 때도 계산을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뭐다? 이 문제 주어진 아이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야 될지 그런 걸 디자인하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도 똑같은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0,a잖아. 그지? a가 여기 있다고. a가 0,a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지나면서 수직인 접선 즉 법선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법선이 여기를 지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야겠다? 3번 있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오른쪽에 하나 있으면 왼쪽에 하나 생길 거야. 홀수 개인이은 누구겠어? 여기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총 3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다 얘를 지나는 법선이 몇 개만 생기면 되는 거야? 하나만 생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야. 계산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 드릴게요. 어차피 풀이는 다 드릴 거라 일단 더 많은 걸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산의 입장에서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을 하나 잡아서 얘를 t, ft라고 했을 때 자 법선식은 직접 좌표를 세워서 대입하는 건 아예 하지 않아요. 접선을 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접선식 세워서 대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접점 자체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기울기 이용하는데 법선 같은 경우는 법선의 방정은 식을 세워서 대입하는 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이 누구랑 이 점의 접선과 수직이다 요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얘를 잡아주시면 그럼 얘가 F' 그 다음에 T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T 분의 그 다음에 FT 그리고 마이너스 A다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방정식의 개념이니까 이거 제끼고 전부 넘겨요. 넘겨서 식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F't 그 다음에 곱하기 FT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 곱하기 A가 마이너스 T다 라고 했을 때 A의 입장에서 우리는 A를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는 A 형태로 정리하시면 얘는 T 플러스 F't 곱하기 FT 자 이거를 누구로? 얘를 F'T로 나누겠다 라고 해서 이 왼쪽 I를 기준으로 A랑 만나는 근이 어디에서? 자 여기만 잘 챙기면 되지.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 다음에 T가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A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I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만 조사하시면 되겠고 사실 끝까지 미분하지 않아도 이 T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는 요식 정리했을 때 얘가 뭐 한다는 것까지 항상 0보다 크다 즉 증가하는 모양이다라는 것까지 도함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해했어? 이건 식을 좀 잡아드릴까? 얘가 여기 그리는 이쪽에 그리는 함수를 뭐라고 했죠? 뭐 새로운 함수를 잡읍시다. 이걸 GT라 잡았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 GT 자체를 그냥 놓으면 좀 불편하니까 F't 분의 그 다음에 T 플러스 F't 그 다음에 그냥 FT 요렇게죠? 네 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요. 식 대입해서 미분하면 요건 하나 써드릴게. 여기 질문 좀 많았네요. 이거는 F't 써주면 얘가 막 T 곱하기 그 다음에 F't 아우 괜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여기 t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제곱 분의, 그 다음에 2t, 그 다음에 곱하기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t 세제곱 요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ft가 t제곱 플러스 k 분의, 그 다음에 t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gt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g 프라임 t, 요거 정리한 것까지 써드릴게. 이거 뭐 계산 과정을 다 보여줄 건 아니니까 g 프라임 t를 가지고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t 플러스 그 다음 t제곱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분의, 그 다음에 2k t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k 분의, 그리고 2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k다 요렇게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범위가 t가 양수인 범위야. t가 양수인 범위이기 때문에 t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얘는 제곱이라서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요거 양수지.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이라 0보다 크고 얘도 양수야. 그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는 무조건 뭐밖에 0보다 크다 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gt가 뭐란 얘기지? gt가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가하는 함수는 정의역이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GT 자체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그냥 중요하지 않죠. 증가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Y축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의 값이 얼마냐 라고 봐주면, 그럼 여기는 그냥 G0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A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요거잖아. t가 한 개 생기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6보다 크다란 얘기잖아. 근데 a는 뭐보다? 얘보다 크다란 얘기잖아. 그치? a가 이쪽에 있어야 오른쪽에 한 개의 t를 가질 수 있게 돼. 따라서 이 g0의 값이 결국 뭐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결론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드린 이유는 일단 애들이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계산을 해드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신다면 여기서 귀찮아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손을 안 대죠. 해야 될 것들,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여기까지 찾아냈다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끝까지 매듭을 지어 봐야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한데, 결국 내가 정한 게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찍어서 푼 게 아니라면 계산했을 때 나중에 답이 나와. 근데 그 답이 나오는 경험이 하나씩 쌓여야, 그래야 좀 본인이 판단했을 때 뭐가 잘 판단이 되고 내가 어떤 조건을 잘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생기는데,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계속 제자리야. 어디? 자, 다음 12번. 뭐라는지 안 들린다고. 여기 분의 1 안 했네. 여기 분의 1. 맞아. 자, 12번.
오. 내가 오늘 왜 긴장이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손풀이를 보면 알게 될 거야. 민건티가 한 땀 한 땀 날 약간 조종하고 있단 말이지. 다 써있어. 그 너희가 봤던,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그거보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막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막 이상한 얘기도 막 말도, 표현도 막 웃긴 것이 하나 써놨어. 그래서 민건티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네가 듣기 불편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쫄리긴 하네. 자, 봅시다. 극한이죠. 극한이니까 일단 형태부터 잘 조사를 해줘야겠고, 그래서 얘네 gx가 일단 절대값 f의 exponential x 합성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무한대로 가. 그래서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돼. 그리고 극한 값이 3인 것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극한보다는 두 번째 극한이 다루기가 좀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으로 가는 극한보다는 0으로 가는 극한이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는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2의 x승, 자 이거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는 모양이죠? 얘가 0으로 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분자에 있는 누구도 ln gx도 0으로 가야겠다라는 거고,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gx의 극한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다?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를 챙겨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지. 뭐냐면, 자, 여기 지금 gx, 자, 여기 gx가 가지고 있는데, gx에 대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식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 있는 2의 x승도 어디로 간다?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괜찮아? 여기다 써줄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f의 exponential의 x승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1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 라고 하면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얘는 f0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f0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f0 값이 얼마다? 1이다. 자, 요게 첫 번째 꼬라지로부터 챙겨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이 누구에 대한 거, 여기 요 부분에 대한 극한으로부터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ln gx니까 여기도 식을 써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x 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ln 절대값, 그 다음에 f의 2의 x승이다 했을 때 이것의 극한이 지금 3이다 라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되겠니? 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봐봐, 여기에 ln이고 그 다음 여기에 exponential x승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이 극한값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식을 다 잡아서 보긴 해야 됩니다. x의 n차로 잡아놓고 상수항 1인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뭔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석으로 갈 때는 fx의 차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an에 x의 n승 더하기 an-1에 x의 n-1승, 자, 이렇게 잡아서 a1의 x 더하기 1, 자,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ponential x승을 집어넣고 파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1을 제외하고 전부 다 묶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이거고, 근데 얘는 지금 2의 x승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뭘 씌우고 있으니까 ln으로 뽑아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차수에 대한 것을 날려버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2의 x승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ln을 씌우게 되면 걔는 뭐가 되니까 그냥 상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x가 몇 차 함수? 얘가 3차 함수. 왜냐하면 극한이 3이다 라고 붙어 있으니까 fx는 3차다 라는 걸 쓸 수 있게 돼.
다시 지수에서 앞으로 뽑아낸 다음에 ln을 씌우게 되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2에 3x 승이 있을 때 여기다가 뭘 씌우고 ln을 씌우고 그 다음에 x로 나누게 되면 요때 나오는 극한이 얼마다? 얘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라고. 괜찮아? 이거보다 살짝 높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fx가 3차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fx는 이제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a 곱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의 더하기 1. 자,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 뭘 써먹어야 될까? 극대를 갖는다 이전에 항상 극한이 주어지면 몇 번 써야 돼요? 무조건 2번 써야 돼.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요렇게만 설정해도 뭘 쓴 거냐면 지금 차수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한 것까지 챙긴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누구에 대한 걸 이야기하지 않았지? 요 값이 0인 거, 얘는 지금 형태에 대한 조건만 쓰고 값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값에 대한 조건까지 같이 챙겨줘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극한을 한 번 더 챙겨주게 되면 여기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반대로 갈 때 2의 x승 분의 그 다음에 ln, 이제 여기다가 2의 3x승 a 곱하기 더하기 b 곱하기 2의 x승 2x승 더하기 c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1이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지금 뭐 되는 형태니까 0으로 가는 형태니까 분자에서도 0으로 가는 요 부분, 요 두 개 가지고 나오는 극한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지? 얘가 0이란 얘기지. 맞아? 다시, 얘가 전부 0이란 말이야. 0으로 가는 모양이야. ln에 대한 0분의 0꼴은 뭐다? 1 제외하고 제끼고 이 부분으로 근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극한 값이 얼마란 얘기다? 0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c 값이 얼마? c 값이 0이다 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돼. 0분의 0꼴의 극한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 b가 극한 값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c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극값 조건 가기 전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누구에 대한 조건이다? fx에 대한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잠시만. 아니, 내가 수업 중인데 우리 어머니 수업 시간인 걸 까먹으시고 지금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서 수술을 좀 하셔가지고 뭐 갖다 달라고 자꾸 전화를 하시네. 네. 자, 네, 되게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fx가 초고차항계수 1인 것까지 사용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네, 플러스 1 요거까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x는 x는 k에서 극대값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거? 극점에 대한 것까지 챙겨주도록 하자. 그러면 자, 여기 f'x 자체는 뭐 이건 안 쓸게. 그냥 프라임을 안 쓰고 문자 하나니까 그냥 쓸까요? 네. 자,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y좌표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y축이다 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냥 0,1이라 합시다. 자, 얘를 0,1이라 했을 때 여기 있는 생기는 나머지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자체는 얘가 b 값이 뭐면 양수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지. b 값이 음수면 오른쪽, b 값이 양수면 왼쪽 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 불편하시면 여기 그냥 마이너스 bx다 이렇게 잡고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요 상태인데 문제에서 지금 뭘 줬냐? x는 k에서 극대값 3을 가진다 라고 했단 말이지. 자, 보자고. 여기서 이 지금 절대값 fx에다가 def,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극대값 뭘 가진다고 했냐면 3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형태에서는 극대값이 지금 뭐가 될 수가 없죠? 3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얘는 이 i가 누굴 가진다라고 보는 거냐면 f에 그 다음에 2의 x승. 자, 얘가 극소값 얼마를 가진 상태? 얘가 3을 가진 상태에다가 뭐해서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져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봐봐요. 왜 극대값 3인데 fx가 극대값 가정이면 거울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이상한 경우에서 헤매게 되잖아. 그치? 왜지? 이게 왜 지금 이 위쪽으로 fx 자체가 극대값 3을 가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 자, 얘 때문이죠, 얘.
2의 x승이니까 이거 자체가 보는 쪽은 항상 0보다 어떤 쪽을 보는 거지? 0보다 큰 쪽을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반 잘라서 이쪽은 쓸 수가 없는 쪽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극대값 3을 가지는 fx가 극대값 3을 가지는 케이스는 고려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네 f의 2의 x승이 극소값 얼마를 가져야겠다? 극소값 3을 가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네, 그럼 뭐 여기가 얼마란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아, 숫자를 안 썼구나. 마이너스 3 해야겠지? 절대값 쉬워 3 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겠고요. 그럼 x좌표 k일 때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x좌표가 2의 k승이다. 요렇게 표현이 돼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얘는. 정리하시고. 민수 왔고, 성윤이? 민수야. 책 안 가져가. 아, 가져갔다. 지모가 줬지. 그 다음에 14번. 어, 14번은 뭐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죠. 이거 무슨 문제 변형한 건지 보여요? 이렇게 문제 변형해서 n제를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 너네 수능 문제 중에 6 곱하기 x 마이너스 n 곱하기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가 절대값 씌워놓고서 그 x는 0부터 x까지랑 그 다음에 x부터 4까지 적분하라. 그걸 더한 게 fx다라고 준 다음에 fx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뭐 그런 문제 있었죠. 수투에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보통 n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없는 문제를 막 창조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흔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간지 만들어 준 거에 있는 문제들 좀 잘 풀어 보시라고. fx 해서 절대값 fx가 얘가 마이너스 사인 그다음에 2의 n승 분의 그다음에 파이 x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x가 1보다 크다 할 때 이건 뭐 네, 어디가 어려웠어요. 사실 이건 잘 솔직히 모르겠어. 네, 보자. ft dt.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0이다.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서 이 실근 중에서 실근의 최소값을 알파라 하자.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파가 8보다 작다. 이고 그 다음에 f 알파가 0보다 크다. 이게 다죠. 이거 가지고 f 알파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2의 n승으로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란 말이지. 자, 이거부터 줄까요? 쌍이니까 일단 주기부터 생각해 주면 그러면 주기는 2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 이 주기를 기준으로 얼만큼 쓰고 있는 거지? 절반만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n 값에다가 0부터 해서 차례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얘가 어쨌든 0이 들어갔을 때 어디서부터냐면 0 들어가면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까지 4까지 그 다음에 8까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다 했을 때 사인 그래프 기준으로 얘네 반주기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절대값 씌워 놓은 거니까 fx의 입장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쓰거나 아니면 왜 위로 높였죠? 미안. 높이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 얘가 그냥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절대값 씌운 결과가 이렇다는 거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요렇게 나오던가 fx 입장에서는 위쪽이나 아래쪽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 뭐 요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fx를 찾아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야.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적분을 보는 거죠. 자, 1부터 시작해서 자, 2 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래쪽에 생기는 면적과 위쪽에 생기는 면적이 어때질 때 같아질 때 0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를 정합니다. 항상 정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다시 0이 되는 곳이 생기려면 그러면 얘는 만약에 2와 4 사이에 근이 생기는 형태라면 어때야 돼요? 여기 사이에서 하나 알파를 잡아서 그래프를 반드시 아래쪽을 써줬을 때 그리고 얘랑 면적이 뭐해질 때 같아질 때 이때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거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에 맞게 정하시면 되겠다고. 그러면 자, 근의 위치가 이걸 해봤을 때 이렇게 하나 정해보면 그러면 근의 위치가 4부터 8까지 있어야 되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에 알파 값이 이렇게 존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f 알파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위쪽 부분 그래프를 여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해보면 돼? 앞쪽에 거 어디에 써야겠냐라는 걸 정해주시면 되겠고 그 결과로 얘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야 그래야 이 양수인 부분과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하는 최소인식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가 되기 전에는 0이 되는 순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생기는 상황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어제 13시간 공부했다며. 네, 방금 연락 드렸습니다. 네네. 네. 연락을 안 드리면 이렇게 찾아오시잖아.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적분 값만 표현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앞에 따로 곱해진 거 없으니까 얘는 n에다가 0 들어갔을 때 파이니까 요 값은 파이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값은 2분의 1 곱했으니까 파이분의 4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여기 노란색 부분에 정적분 값이 얼마가 돼야겠다? 파이분의 6이 돼야겠다. 요거 하나 정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여기 나오는 함수식은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n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니까 여기 나오는 함수식은 사인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그 다음에 파이 x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 파이분의 6이 되는 순간에 찾아주시면 되겠다.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지. 어차피 그래프 오른쪽으로 옮긴 건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알파라고 하면 겹치니까 p까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dx 했을 때 얘가 얼마 되는 순간 파이분의 6이 되는 순간에 p 값을 찾아주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됐나? 네. 요거면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지요. 넘어가요. 15번이요. 15번이 애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에. 다음 시간 과제는 3개는 좀 그런가. 3개 해야 돼, 근데. 3개야. 4, 5, 6. 네가 민간수만 통화해. 이게 지금 난 그저 아바타일 뿐. 가장 작은 실근이면 네. 하나는 위로 올라와야지 가장 작은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이 실근이 무슨 의미냐면 1부터 정적분 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이 처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4랑 8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 앞에서는 0이 나오면 안 돼. 됐어? 이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지.
왼쪽을 좀 지워볼까, 이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는데 너네 아무도 민건티한테 카톡 안 했다며? 어? 아니, 넌 없겠지. 아니. 15번. 자, 이 문제에서 이따 조금만 기다릴까? 쉬는 시간. 네, 한 문제만 풀고 애들 좀 쉴게. 아프대. 시험지 받으러 왔어. 자, 봐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다른 표현보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임의의 실수, A라는 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풀이가 좀 틀어져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나는 이미 뭐 어떻게 풀지 다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1 플러스 sin x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1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지금 k 곱하기 루트 x는 출발선이 반드시 어디냐면 x축 위에 한 점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 fx랑 그 다음에 g의 x 마이너스 a다. 자,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항상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한 개의 교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 시점에서 봐봐 이렇게 출발하면 그러면 교점이 하나 존재하겠지. 그치?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얘가 항상 x축 위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출발했을 때 무조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고 추가적인 교점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 부분에 출발했을 때 요렇게 생기게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게 돼. 그치? 자,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무조건 몇 개? 한 개의 교점을 가지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되도록 하는 무슨 값이냐면 양수 K의 최소값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또 이거죠. K가 달라지게 되면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는 거야. K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찌그러들겠지. 그치? 아래쪽으로 짓눌리는 모양이 될 거야. 이랬을 때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 요런 걸 원하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냐면 이쪽에 출발하면 무조건 2개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럼 어디까지? 요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형태로 생겨줘야 그래야 이 왼쪽을 지날 때 오른쪽을 지날 때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없겠어요? 교점 개수의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통과하는 상태로 이렇게 생기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옮겨보면 계속해서 교점이 하나일 거고 얘보다 왼쪽으로 옮겼을 때도 교점은 계속해서 하나로 존재하는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기 그래프의 시작점이 A 값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 여기의 시작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상황만을 원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곡선과 그 다음에 곡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굴 이용하시면 되죠? 드물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이 만나는 점에서 뭘 가지면 되냐면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점에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과 이 삼각함수에 접하는 접선이 일치한다. 즉, 이 상황에서 서로 공통인 접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애초에 이 문제 자체는 특이한 문제라서. 근데 이게 언제 고정된 점에서 출발하는 그래프라면 이런 개념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믿고 가시면 돼. 이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공통 접선을 풀었을 때 풀리게끔 세팅이 된 상태로 출제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고정된 상태가 아니죠. 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A 값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태야. 이게 왜 차이점을 만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이 빨간색과 사인은 접해요, 안 접해요? 안 접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무조건 뭐다? 항상 한계근을 갖춘다라는 거 만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면 계산으로 갔을 때는 1 플러스 사인 x가 결국 내가 풀고 싶은 것은 k 곱하기 루트 x다. 자, 이걸 풀고 싶음인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죠. 이걸 풀고 싶음인데 곡선과 곡선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방정식을 정리를 하고 싶은 거지. 루트가 있는 방정식은 풀기가 힘드니까 양변을 뭐 해주는 거냐면 제곱해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곱.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x의 전체 제곱이고 얘가 k 제곱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변은 무슨 형태지? 얘는 1차식인 직선의 형태로 가져올 수 있게 돼. 따라서 우리가 누구만 그려줄 수 있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의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다면 이 그래프랑 곡선과 이 직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조건에 처리해 줄 수 있겠지.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찝어줄 게 왜 이렇게 많니? 이 식을 다룰 때 제곱해서 방정식을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온 근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상황을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확인한다? 불가능하다고. 쉽지가 않다고, 그치?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푼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제곱을 푼다는 게 A랑 B랑 같으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치? 맞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제곱을 해서 푼다는 건 얘를 푼다는 얘기야, 얘를 푼다는 얘기야, 이걸 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걸 풀었을 때 얘의 근을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A랑 B랑 같다라고 말하려면 무슨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알자 이거지. 그치? 자,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를 풀어서 나오는 것은 A랑 B랑 같다 또는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이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 부호가 서로 다른 케이스, 내가 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끼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보자 다시. 이 상황에서 이 식을 다시 봤을 때 얘는 제곱했을 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전혀 생길 일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도 무조건 뭐인 거야? 얘도 양수인 거고 얘도 양수인 상태에서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밖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대신에 뭐는 안 나오게끔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x축보다 아래쪽을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거겠지. 괜찮아? 부호가 다른 게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것은 계산으로 이제 가주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y는 누구를 그릴 거냐면 1 플러스 사인 x의 전체 제곱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y 프라임은 2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x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x. 자,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를 풀어주게 되면 그럼 얘는 사인 x 요거 되는 것은 그냥 쓰죠. 사인 x가 마이너스이 되거나 코사인 x가 0이 되는 곳에서 부호 변화가 근이 되는데 얘는 뭐가 안 생겨? 얘는 극점이 생기지 않아. 왜?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극점이 생기지 않고 여기에서만 극점이 생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접어줍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파이, 2파이 해서 자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4네요. 그래서 여기에 4 요렇게 극대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들어가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파이가 들어가거나 2파이가 들어가면 똑같이 1일 거니까 1이다 인 위치에 이제 선을 잡아서 그래프가 그리는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뭐 이 부분 당연히 매끄럽게 그려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도 얘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얘는 X축을 지나는 뭐다? X축이 한 점 A, 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래서 이때 어느 부분에서 얘가 여기 K 값이, 자, 다른 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 K 제곱의 부호는 뭐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기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겼을 때 이렇게 뚫는 접선의 형태로 생겼을 때, 자, 요때가 우리가 원하는 K 값의 무슨 값이다? 최소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얘보다 누우면 문제가 생기는데 얘보다 세웠을 땐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 뚫는 점에서 뭐가 생겼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을 때 그게 K 제곱의 무슨 값에 해당하겠다? 최소 값에 해당하겠다. 요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이것은 써놓은 거 되게 웃기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거 해놓고 인 거 같은데 구할 방법 X 해놓고 그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직선 등장 해놓고 희망이 보임 막 이렇게 써있어. 진짜로. 그리고 여기 뚫는 접선에다가 희망 등장하고 정자로 뚫접 딱 써있어. 네, 오늘 엔진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주간지 풀이할게요. 오늘 엔제 2회원 3일차까지 안 되는 사람 못 간다.